자, 봅시다. 자, 그리세요. 자, 와서 그리세요. 하나 S예요? 네, 황. 자, 그리세요. 그리세요.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리세요. 아, 조용히 빨리 그려, 빨리 그려, 빨리, 빨리. 빨리 그려. 그려, 그려. 어서 그려. 좋아. 우리 오빠 이름이? 원수요? 어? 예? 어? 아니요. 원수 말고요. 우선 그렇게 높은 직책이 있지 않고요. 원석이요. 아, 원속? 석. 원석. 스톤. 아, 스톤. 아, 원석, 원석. 알았어요. 원석 이제 앉아요? 아까 엄청 자두만. 예. 파이팅! 네. 저기서 그려보세요. 아이, 떠들지 말고 빨리 가, 빨리. 이거 뭐, 이거 하지도 않고. 빨리. 저 뭐예요, 저? 이거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빨리 그리세요. 빨리 그리세요. 빨리 그리세요. 빨리 그려. 뭐가요? 뭐가 커요, 크기는? 크긴 뭐가 커요? 크긴 뭐가 커? 전기음성도요? 전기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그 다음은요? 그럼 탄소 갖고 있어요? 산소 갖고 있어요? 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좀 더 가면 되지. 막 그리지 말고 원리대로 그립니다. 원리대로. 막 그리니까 지금 이상한 거지. 원리대로 그러니까 원리대로. 막 그리지 말고 어디 보자. 그리고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입체 구조 그려야지. 입체 구조 그려야지. 입체 구조 그려야지. 입체 구조요? 응. 쉽네요. 입체 구조 그려야지. 입체 구조. 입체 구조. 너무 어. 쉬운데. 너무 쉽다고요? 쉬워서 과학이 그 점수야. 자극하지 말고 사람을 때리지 말고 어? 아 진짜 어? 아유 진짜 이상한 사람들 어? 내가 얘기했죠. 이게 서로 그러는 거는 재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자극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알겠죠? 뭐 누가 먼저다 그런 것도 없어. 둘 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아휴 진짜 그냥 자 보자.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그려본 모든 게 그 한꺼번에 다 녹아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앞으로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는 뭐 거의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누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뭐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 해본 적 있어요? 수영 해본 사람 수영을 심하게 해본 사람 선수처럼. 나는 해봤거든요. 난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영 훈련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 보려고 했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수영 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영 선수 100m 기록이 몇 초 나와요?
수영 그건 달리기고 달리기. 수영 100m, 수영 100m. 수영 100m가 세계 기록이 1분에서 50초 사이에요. 알겠어요? 세계적 선수들이 50초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물에 풍덩 들어가서 50초면 경기 끝나죠? 어? 그럼 여러분은 그 50초 동안 경기를 하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이 매일 몇 미터씩 수영하는 줄 알아요? 선수들이 그 1분 동안의 시합을 위해서 매일 얼마나 수영하는 줄 알아요? 매일 10km씩 해요. 10km씩.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시험을 잘 치고 싶어요?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게임에서 뛸 것보다 조금 더 훈련을 해야 실제 필드에서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르쳐준 원리 그대로 그리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자지만 않으면 된다고. 근데 계속 찾아니까 이거 보면은 모르잖아. 어? 여기서 지금 제대로 그린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또 계속 찾아니까 뭐? 어? 그 원리대로 그래. 원리대로. 알겠어요? 잘 봐. 잘 봐. 우선 여기 탄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엮여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위란 얘기겠지. 이게 힌트인데 여러분은 CH3라는 이 힌트에 무관하게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CH3가 하나의 단위인데 그 단위를 해체해서 지 맘대로 그리니까 그려질 리가 있나.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따라가야지 내 맘대로 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잘 봐요. 자, 원래 탄소에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는 최외곽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하고 이 수소를 어떤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될까요? 단일 결합이요. 뭐 시그마 결합도 좋고요. 그럼 여기에 점 하나당 수소 하나, 점 하나당 수소 하나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또 관습적으로 얘를 또 부르는 이름도 있어. 이렇게 생긴 단위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 이름까지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있으면 얘를 메틸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데는 산소도 있군요. 산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려요. 그러면 여기도 점이 있죠. 여기도 점이 있죠. 2개를 더해서 어떻게 그려볼까요? 짜잔.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부분도 부르는 이름이 있긴 해요. 톡시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뭐 당장 이름은 몰라도 되고. 근데 여하튼 둥 재밌는 사실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홀전자죠. 이거 뭐예요? 홀전자죠. 그러면 둘 다 뭐가 있다? 홀전자가 있구나. 자, 그 다음 배운 대로라면 뭐부터 그려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니까 틀린다고. 막 쳐자고 막 딴짓하고 막 놀고 막 서로 때리고 막 이러니까 맨날 시험 못 치는 거지.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가르쳐준 대로. 자, 그 다음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렇지. 중심 원자에 뭘 표시하라고 했어요? 중심 원자에 뭘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걸 안 하잖아. 이걸 안 하니까 못 그린다고요. 중심 원자에 뭘 표시하라고요? 최외곽전자를 표시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 누구겠어요? 황,
황의 최외각 분자 몇 개? 왜? 16쪽이니까 최외각 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홀전자 있죠? 홀전자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결합으로 결합시키면 되겠어요? 단일 결합으로 짝대기 하나씩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점 하나당 메틸 그룹, 점 하나당 메틸 그룹, 점 하나당 메톡시 그룹, 점 하나당 메톡시 그룹. 무슨 말 알겠죠? 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황 스테링 넘버 얼마예요? 스테링 넘버가 5라는 거 알겠어요? 왜? 황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그럼 스테링 넘버가 5면 VS EPR을 적용했을 때 무슨 구조가 기본이란 얘기예요? 바로 TVP가 기본 구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VS EPR을 적용하면 TVP가 기본 구조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태수가 5니까. 그럼 황을 떠 그리고 TVP 왁구를 그려야지. 어? 왁구를 그려.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의 왁구를 그리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각각의 위치는 무슨 위치예요? 자, 위아래로 있는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했어요? 엑시얼 위치라고 했죠. 그 다음 평면 쪽으로 있는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했어요? 이코토리얼 위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를 배치하라는 거예요? 메틸 그룹이나 메톡시 그룹 혹은 비공호 전자를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까 뭐 배웠죠? 아니, 90도 말고 직전에 뭐 배웠어요? 지금 이거 그리기 전에 뭐 배웠어요? 전기음성도 큰 걸 어디 배치하라고 했어요? 위가 어디 위? 엑시얼 방향, 축 방향에 배치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비공호 전자, 메톡시, 메틸 중에 그 전기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전기음성도 제일 큰 거 비공호 전자라고요? 전기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잖아요. 방금 누가 묻더라. 산소하고 탄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큰지 모르겠다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환장하겠네. 어? 자, 전기음성도 1등 누구예요? 1등. 1등. 플로라이드죠? 2등 누구예요? 2등. 산소죠? 그러면 산소죠? 그럼 탄소는 얘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곤란합니다. 알겠죠? 곤란합니다. 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죠? 그럼 산소를 어디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여기에 OCH3 됐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여기 있으면 되지 뭐. 알겠죠? 이런 기하 모형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시소폼이라고 하죠. 이게 시소인 건 알겠죠? 시소 알겠어요? 당신 승춘이 이게 시소인 건 알겠어요? 아 진짜로? 시소 타봤어요? 누구랑?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소폼. 자, 이때 TBP의 이코토리얼의 비공유 전자쌍을 우선 배치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아까 전기음성도 클수록 어디 배치하라고 했죠? 전기음성도 클수록 액시얼에 배치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비공유 전자는 전기음성도가 몇 등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사실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자는 전기음성도가 몇 등일까요? 꼴등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전자가 전자를 좋아하겠어요? 전자는 전자를 안 좋아하겠어요? 전자는 전자를 안 좋아할 테니까 전기음성도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액시얼에 배치하라는 얘기는 전기음성도 꼴등은 어디에? 이코토리얼에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일 수는 없고 이제 비유적 설명인 거고 표현인 거고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거예요. 자, 원래부터 이코토리얼 결합은 길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얼 결합은 원래부터 짧다고 했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짧은 이코토리얼 위치에 배치되면 중심 원자의 핵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TBP의 비공호 전자쌍은 이코토리얼에, 전기음성도 큰 건 액시얼에 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외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 거. 네 번째, BR3- 그려? 그리세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루이스 구조 외워야 돼요. 나눠준 숙제 다 풀어야 돼. 알겠지? 루이스 구조 이제 틀리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다 외우라고 했어. 문제 다 풀라고 했어. 그렇죠. 오, 잘했어요. 자, 얘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뤘을 테니까 바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원리적으로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첫 번째 1, Br2의 브로마이드와 자유전자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Br2를 그려요. 자, Br2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왜? 브로마이드는 몇 쪽 원소니까요? 브로마이드는 17쪽 원소니까요. 알겠죠? 이때 나머지 브로마이드를 배치하래요. 브로마이드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브로마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7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때 쟤를 어떤 원자에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할로젠은? 할로젠은 항상 어떻게 결합하라고 했죠? 할로젠은 무조건 무슨 결합? 따라하세요. 할로젠은 무조건 무슨 결합? 단일 결합. 그럼 여기서 단일 결합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은 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추가된다고요? 뭐가 추가된다고? 왜? 전체적인 이용가가 1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브로마이드 입체수는 얼마가 돼요? 브로마이드 입체수가 5가 된다고요. 어떻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요렇게 5쌍 해서 얘 입체수가 5야. 그럼 입체수가 5면 VS EPR을 적용했을 때 왁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TBP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TBP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로 그리고 요 자리에 이코토리얼과 엑시얼과 이코토리얼에 뭘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2개의 브로마이드와 3개의 비공호 전자를 배치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엑시얼에 뭐 배치하라고 했죠? 엑시얼에 뭐 배치해요? 전기음성도 큰 걸 배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비공호 전자와 브로마이드 중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브로마이드가 더 크죠? 그럼 여기다가 브로마이드를 배치하고요. 이코토리얼에 뭘 그냥 바로 먼저 배치하라고 했어요? 비공호 전자를 우선 배치하라고 했죠?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중심에 있는 브로마이드의 형식전환은 어떻게 돼요? 얘가 1 마이너스 형식전환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의 기하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리니어라고 하죠. 선형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로젠이 3개 모여있는 저 음이온은 그 선형의 루이스 구조를 갖는 아주 재밌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거기 공명구조 잠깐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8.12 공명구조. 자, 예를 들어서 O3에 대한 공명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얘 이름이 뭐죠? 오존이죠. 자, 공명구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형식 전화를 따지면 여기가 1-고 여기가 1+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공명구조는 이렇게 이 파란색의 전자가 이리 이동합니다. 이유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비공호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산소는 이주기 원소라서 옥텟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루이스 구조가 바뀔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전자의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의 색깔을 보면
어디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죠. 이때 또한 형식 전화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거꾸로도 가능한데 어떻게? 다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모습은 이게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 볼게요. 1. 옳은 공명구조 그리기. 첫 번째 1은 시그마 결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만 변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단일 결합으로 표현하면 이건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으로 표현된 건. 이건 항상 시그마 결합이죠. 이중 결합 중에 하나를 시그마라 하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죠. 자, 여기서도 이중 결합에서 하나를 시그마라고 하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잘 봐요. 시그마 결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누구만 변한다? 파이 결합만 변하는 게 보시다시피 공명구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옳은 공명구조에 항상 나타나는 거 1번 원자의 전하가 형식 전하라고 합시다.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는 아, 2, 3번의 이중 결합을 통해서 항상 3번으로만 이동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형적인 그 공명구조거든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편의상 얘를 1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2번 원자고 얘가 3번 원자겠죠. 1번 원자에 뭐가 있어요? 전하가 있죠. 그게 나중에 몇 번으로 가요? 무조건 3번으로 가요. 알겠죠? 다른 데로 절대 안 가요. 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이라고 하면 2번, 3번에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 1번의 전하는 거꾸로 어디로 가요? 무조건 3번으로 가요. 알겠죠? 절대로 다른 데로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명구조에서는 무조건 이게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지금 내가 그린 게 옳은 공명구조인지 틀린 공명구조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요 두 개를 확인하면 공명구조 옳게 그리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 일치되는 구조는 존재 확률과 에너지 상태가 항상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명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여기서 만약 가상적인 축을 잡고 얘를 180도 돌린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웽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리 올리면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이그젝틀리 세임이죠. 완전히 똑같죠. 그럴 경우 이 둘은 존재 확률이 어떻게 돼? 똑같다라는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가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존재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결합, 이중 결합이죠? 요 결합 단일 결합인데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0.5만큼 이중 결합이기도 하고 단일 결합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합의 결합 차수를 뭐라고? 1.5중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구조에서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공명구조 관련해서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숙제가 나갔으니까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혼성오비탈 이론은 이론적으로 아주 어렵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좀 그렇고요. 내가 혼성오비탈 관련 강의를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뭐 sp3 혼성, sp2 혼성, sp 혼성 이런 것 등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분자궤도 함수 MO를 하게 될 건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MO를 어디까지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래. 에모 있잖아요. 응. 에모가 분단원 맨 앞에 뭐라고요? 분단원 맨 앞에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갔다고요? 네. 알았어요. 그럼 어디까지 할지